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완전히 지난주 계엄 이슈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이 흐름을 단 3일 만에 전부 다 회복시키면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오래 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정치적 리스크를 다 벗어내 버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된 게 천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내만여의 날이었죠. 내만년의 나이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일이었는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도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좀 드려놨던 것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12월 3일부로 사실은 상방 베팅을 겁나 세게 해놓은 상태에서 물려버렸다. 그들도 나도 물리고 그들도 물렸다. 다 물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일개 개미보다 그들은 더 큰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해결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장은 V자 반등을 해 주었고, 포지션 상으로도 사실 이 하방 상방 포지션을 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면은 지수가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리스크는 이제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러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잖아요. 시장은 그때처럼 투매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좀 있었는데요. 내용은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하야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하야는 없다. 그러면 탄핵으로 가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갈 텐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조금 조기 대선이었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6개월이 걸릴지 9개월이 걸릴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탄핵이 결정되고 하면 이제 체제가 좀 바뀌고 뭔가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등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좀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해 보네요. 다들 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혹스러웠던 일주일이었는데요. 무탈하게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인 것 같고, 시장도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도 지장이 없겠거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많으면은 예기치 못한 급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끌고 가야 될 때 못 끌고 가고, 또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버리면은 손절 타이밍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주말부터 해서 라이브 방송 이벤트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은 계엄 이전의 지수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정치 리스크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 파트별 웬만해선 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호가가 많이 비어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엄청 놀라요.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는 수르르륵 올라가 버리고 탄력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눌리면서 잡아놓으면 생각보다 반등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상승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또 이 정치 테마주들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무려 100개 이상의 종목이 10% 이상 상승을 보였다. 어마무시하게 또 과열된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암시된 상태에서 일단은 종목군들이, 대장을 제외한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죠. 오늘 정치 테마에서는 이제 조국 의원, 의원 이 법정 구속이 확정이 되면서 화천기계 하한가 갈 줄 알았는데 한가 가지 않고, 그 반사 이익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 등 참 스펙타클한 흐름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지수 보면은 대통령 담화 이후에 지수가 N자로 좀 빠지더니 오후에 이 지수를 삼성전자와
LG 엔솔 두 가지 종목으로 코스피를 끄집어 올리고, 이 과정에 2차전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함께 올라오면서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올라오면서 지수를 쭉쭉 당기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뭐 지수 바로 봐보죠. 지수 현재 위치를 좀 보면 다행스럽게도 이 하락 추세선을 두 개가 있죠. 하나 돌파를 했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 위에 더 오래된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맞고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밀렸다 갈 것이냐.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은 어찌됐든 매수의 존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렇게 와서 쭉쭉 밀고 쌍바닥을 그릴지, 아니면 얕게 쌍바닥을 그릴지, 이거는 가봐야 하는 문제고요. 왜?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아놨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 매도가 엄청나게 하루 이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게 좀 깊은 하락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수급적 변화가 없다면 개인들은 매물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채우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아 보이고요. 자, 미증시 M7 즉 빅테크 필두로 전일 나스닥 2만피 돌파, 테슬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속 우상향에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오늘부로 정치 리스크 털어버리고 별로 흔들리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됐구나 판단됩니다. 동시 만기 외인들 상방 포지션 유지 상황에서 종가 끌어올리며 수익 전환 시켜버리는 흐름도 양호했고, 청산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의 시장도 나쁘게 보지 않는구나 대충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오늘도 오후 들어 반도체, 2차전지 각각의 이유로 급등 마감을 좀 시켰는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의 CXMT도 제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즉 레거시 반도체 쪽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못 갔는데, 이런 우려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좀 나왔다. 그럼 반도체 쪽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반등의 트리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내용이 일부 나왔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2차전지도 내용은 괜찮은데요. 아직 추세를 돌파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조선 섹터는 뭐 전일 급등 이후에 그냥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 변압기는 대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특히 효성중공업 차트가 참 매력적이게 바뀌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펜트론이 오늘 상한가를 저는 갈 줄 몰랐는데 상을 보내버리는 흐름이 좀 발생했습니다. 굉장한 부분이죠. 사실 SK팜테코에서 2조의 CDMO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것이다. 체결을 아직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체결할 것이다. 그 상대방이 일라이 릴릴 것이다. 이런 추측성 기사긴 한데 좀 구체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도 펩트론의 상한가를 만들어 낸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들 안에서도 FDA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들을 필두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쪽도 정상 작동 중에 있구나, 각자의 밸류를 찾아가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어제 강했던 양자컴 테마 오늘 장 초반 3분 만에 X게이트에 무려 300억이 들어오더니 작정하고 올리며 상한가를 좀 보냈는데요. 이틀 연속 상한가기 때문에 단기 매도 타점이겠죠. 내일은 강하게 올라온 만큼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봐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시세가 계속 나오는데요. 노머스 오늘 나왔고, 스리빌리언 어제 오늘 나왔고, 사인앱이 아직 나오지 못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거래 대금이 지금 안 터져서 좀 그렇지, 터지기 시작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AI 섹터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글로벌 트렌드와 맞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주항공 쪽, 이런 쪽 섹터는 계속 순환할 거니까 안에서 잘 봐야 되고,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의 조만간 10월 달에 공개 매수가 있죠. 시장에서는 추측하는 이 시가총액을 지금 삼성전자의 1.6배를 보고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67%가 올랐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건 공개 매수 가격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도 눌리면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막 돌아가면서 급등하는데 급등하는 애들을 추격할 필요는 없고, 아직 급등하지 않은 거 안에서 재료 있는 놈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재검, 자율주행 계속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봤으니까 종목만 좀 볼게요. 뭐 삼성전자는 매매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녹색선 근처에서 저항을 좀 봤는데, 단기적으로 이 구간 돌파해야 이 위에까지 갈 수 있겠죠. 시간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매매할 탄력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볼 필요는 없고, HD
현대, 미포조선이 조선 신고가를 만들었죠. HD 현대중공업도 따라갈 예정이고, HD 한국 조선해양 이쪽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들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조금씩 담았다가 올라오면 뭐 비중 조절 일부 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4분기 실적, 내년 실적까지 좀 보면서 실적 나올 때 팔고 또 밀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가 참 안 좋았는데 이 자리 잠시 이탈하더니 오늘 기습적으로 종가에 좀 끄집어 올리더라고요. 올라가더라도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추세가 강하지 못하고 만기에 이슈에 의해서 급등 정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보고, 오늘 정치 테마주 보면 오리엔탈 전공이 아니구나, 오리엔트 전공이 와, 좀 미친 듯이 올라가서 또 투자 위험 종목 이제 경고해서 정지 먹고 위험 종목이 됐죠. 또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기간에 지금 5배를 해먹네요. 5배를 해먹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무너지면 와르르 다른 종목군들 다 연쇄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이 정치 테마주는 오버나잇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의외로 SG 글로벌이 장중에 그냥 이유도 없는데 좀 강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유도 없는데 다른 애들 다 빠지는데 좀 강해서 도대체 뭐가 있나 하고 얘는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서 팔고 늘려서 좀 사놨다가 여기서 조국 뭐 구속 확정 나서 또 사서 여기서 다 팔았는데 기사가 없어져 가지고 뭐지 하고 있다가 보고 팔고, 그 다음에 PM 풍년을 살려고 하다가 못 사고 여기서 걸어놨던 게 여기서 놓친 거죠. 살려고 클릭했는데 바로 상가서 놓쳐서 여기서 받아 먹고 그냥 반등에 팔고, 이렇게 정시 테마주는 2개 정도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PM 풍년도 다 좋은데 지지율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보긴 보겠지만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긴 보겠지만 만약에 밀리면 이재명 관련주가 나중에 많이 급락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지지율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 관찰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매매해보는 전략이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압도적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AI 대장인 루닛이 어제 좀 밀리더니 오늘 아침에 뭐 살짝 밀렸다가 좀 빠르게 7%까지 좀 올라오고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 저항이 강합니다. 이러다 또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봐야 되고, 지금은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어제 참 강했는데 오늘 하루는 쉬어가는 흐름이고, 하루 이틀 내일까지 이렇게 했다가 바로 반등하지 않으면은 관심 종목에서는 삭제하고 봐볼 것 같습니다. 내일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준다든지 그런 흐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AI도 최근에 강했는데 이 윗구간은 다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가야 되는 자리 같아요. 오늘은 신고가 흐름에서 어제 3빌리언 강하게 기준봉을 좀 만들어 놓고 좀 밀렸다가 한 4% 정도 어제 고점 대비 밀렸다가 또 3일선에서 반등하고 제법 강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시간에 올라가게 되면 뭐 갭은 틀 건데 이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되고, 완벽하게 돌파하면 그때는 봐볼 수 있겠지만은 주의는 해야 되겠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3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대응은 해볼만 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한미 반도체가 바닥에서 제법 연 이틀 많이 좀 올라오면서 바닥 탈피를 시도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꿈틀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IT 반도체가 예전에 작년에 이 박스권 흐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고, 질적 반등 흐름에서만 볼 것 같아요. 큰 폭의 반등보다도 추세가 좋은 거는 아무래도 변압기 쪽에 효성중공업 회사의 재무 문제로 인해서 얘는
효성화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냥 급락이 맞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렴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트라이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61선이라든지 아니면 음봉이 좀 많았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VT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정을 예쁘게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렇게 좀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체크할 것 같고요. 노머스라는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만들면서 박스를 좀 돌파를 시켜 놨는데요. 장 막판에 잠깐 걸어놓은 거 좀 체결됐었는데 여태 걸어놨는데 막판에 좀 체결됐는데 그냥 끌고 가기 싫어서 그냥 팔아버리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한번 봐볼까 합니다. 많이 얼마나 밀지. 그래서 이것도 3일선 매매 정도 계획을 하고 보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우주항공 쪽에 HVM이 이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원래는 얘는 스페이스X의 이 특수 금속을 납품한다 해가지고 이때 연 이틀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올라간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초전도 양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가 만드는 특수 금속이 필요하다 라는 이슈로 일단은 올랐기 때문에 스펙스 X로만 올라간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얘는 그 구간에서 뉴스 나오고 올라와서 안 팔고 살짝 밀릴 때 추가 매수해서 두 번 나눠서 잘 팔고 매매는 잘 마친 것 같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추후에 아주 IB 투자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저항 정도 돼 보이고요. 시가 2점 몇 프로 떴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왔는데 좀 밀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그 스페이스X 지분 공개 매수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잘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IB 투자까지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 SRAP 등이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나중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사실 보면 종목군들이 중구난방이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노믹트리도 지금 이런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오고, 최근에 보면 파밀셀이라든지 메디포스트라든지 줄기세포 쪽,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줄기세포 쪽이 또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이쪽도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잘 구분을 하셔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급하게 이제 나가볼 일이 생겨서 좀 미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